네, 반갑습니다. 액션스퀘어 대표 김재현입니다. 네, 오늘 저는 그 블레이드의 성공으로 본 모바일 RPG 대중화 진화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일단 뭐 주제가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 제가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나 여러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볍고 짧게 풀어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처음에 PC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하게 된 제가 했던 고민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세대를 위한 모바일 게임을 만들자는 그런 그리고 모바일 RPG를 대중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갈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이나 자기자기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또 모바일 게임 산업에 진입하고 또 새로운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을 위한 작은 조언 이런 부분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업계에 들어와서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요. 콘솔부터 시작해서 PC 온라인 그리고 최근 모바일까지 메이저 대부분 플랫폼을 다 해먹었었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거는 여러 가지 어떤 플랫폼이 가든지 그 산업의 기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건지를 파악한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모바일 쪽 뛰어들면서도 전체 산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을 봤을 때 놀랍게도 동일한 산업하고 거의 비슷한 동일한 발전 단계를 거쳤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되게 작은 시장이 시작돼요. 모바일이면 스마트폰의 시장이 시작이든 옛날에는 작은 자동차 산업이든 가전 산업이든 아주 작은 가능성으로 시작해서 그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고 또 그런 의미 있는 결과들이 또 대중적으로 폭발적으로 보급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작게 시작했던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물품이 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건 한두 배 성장하는 게 아니라 10배, 100배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기를 갖고 진행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 너무나 큰 성장이기 때문에 또 수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게 되죠. 큰 파이를 함께 가는 데서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꾸로 경쟁이 오히려 그 산업의 파이보다 커지는 과잉 경쟁 시기로 도입하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점차 처음엔 들어가기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는데 대박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또 몇몇 대규모 업체를 재편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죠. 이 사회들은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산업 형태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율경쟁이라는 기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에서는 유사하게 형태가 벌어졌다고 보는데 제가 처음 경험했던 그 게임 쪽에서 처음 경험했던 콘솔 게임 시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시작한 게 2000년 먼저 초반이었는데 2000년도에 시작했었는데 일본의 게임 개발사에서 시작하면서 그때도 당시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들었던 얘기는 위기라는 얘기였어요. 시장이 위기고 회사가 위기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크게 폭발적으로 회사가 그만하는데 뭐가 위기냐 라고 의문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 계속 시리즈물만 계속 나왔었고 그런 것만 성공하고 새롭게 진행됐던 여러 가지 기도들이나 그런 게임 회사들은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이 성숙기를 지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내에 와서는 제가 처음 시작한 건 PC 온라인 쪽으로 이제 뛰어들게 됐어요. PC 온라인 쪽에 왔을 때는 이때도 사실 초반에는 그런 게 아닌 게 이미 그 전에 리리즈 1에서 2까지 나왔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이미 성장기를 지나서 서서히 경쟁이 치열해져가는 그 진입점에 들어와서 시작해요. 개발된 게임들이 나왔을 때는 이미 경쟁들이 유통상 치열해진 시절이라서 쉽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이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드디어 모바일 게임 뛰어들면서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는 이런 지금은 폭발적인 성장기 많이 있는 거였지만 적어도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었을 때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그전에 피처폰 시장이라고 아주 작게 있었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파급적으로 보급이 될 것 같았던 시기에 그리고 아직 카카오톡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았고 모바일 게임 자체가 스마트폰으로 본격적인 성공하는 게임이 전혀 없던 시기에 바로 그때 시작을 했었는데 한 8월 정도 됐는데 이때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큰 성장기를 거둘 거고 또 그게 하필이면 또 스마트폰이랑 당연하게 전세계적인 보급으로 가까워 왔던 부분이
그래서 이런 산업에 끼어들면서 저는 결국엔 중요한 것은 빠르게 또는 퀄리티 있게 선점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 다음에 진행하게 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끼어들 당시 바로 19에 나온 게임, 제가 8월에 시작해서 9월부터가 바로 이런 산 같은 게임이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큰 성공하나? 다시 카카오톡 서비스로 처음 행복한 게임판 희망라든지 그때 한 달에 몇억을 버는, 하루에 몇억을 버네, 한 달에 몇십억을 버네 하는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게임판이나 대형 사이트는 엄청난 성공을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몇 달 뒤는 타임판이나 루더스타이나 에어커피나 차차차 등등 이런 것들이 계속 성공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시기였어요. 어떤 모습 되게 다행스럽고 저는 이게 1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봤었는데 그거는 몇 달 사이에 이런 게 이루어졌으니까 다행스러웠었는데 다만 이때 좀 안타까웠던 상황은 제가 게임을 처음 창업하고 진행할 때 다들 이런 게임들이 대세를 이뤘으니까 모두가 하는 얘기들은 이렇게 가볍고 캐주얼하고 아주 2D, 3D가 아직 일고 2D고 RPG 같은 건 아예 의미가 없는 가볍고 서로 경쟁하는 게임이 위주라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건 거꾸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엔진은 굳이 그런 거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저는 기존 모든 시장에서 동일한 그런 궤적을 그릴 거라고 봤어요. 사실 콘솔에서도 처음에는 가벼운 게임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되게 가까우시고 되게 쉬운 게임을 이런 걸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가장 하드코어 그리고 발전된 3D와 화려한 그래픽, 멋진 여러 가지 완성도 이런 걸 갖듯이 그런 식으로 변화했고 온라인도 처음에 되게 가벼웠죠. 텍스트 만들고 모든 게임 만들고 워드 이런 게임을 하다가 조금씩 그래픽을 두드려 좀 입혀보다가 가볍고 게임이나 레이싱을 만들어서 했다가 이런 퀴즈를 했다가 이런 걸 했다가 결국에는 최근에 아이오니하고 와우나 여러 가지 발전된 그런 게임들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듯이 모바일도 시작은 이렇게 가벼운 게임을 했지만 결국에는 좀 더 코어하고 즐길 거리가 많고 완성도가 높고 정말 유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 결국엔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플레이 면에서도 그런 포함 장르로 가되 또 싱글 플레이가 위주였던 데서 좀 멀티플레이가 강하게 이런 형태로 가는 게 결국엔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계속 저희 게임도 어떤 방향일까를 크게 고민했었는데 크게 이 세 장이 성공하는 선점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봤어요. 성장한 이 그래프는 명확하다고 봤고 그렇다면 첫 번째로 현재 주식시장에서 딱 반발장만 앞선 게임을 최대한 빨리 만들자는 컨셉이 중요한 성공의 방법이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판이나 언어비가 좀 대세일 때 조금 그거보다는 좀 더 호환 장르로 가지만 이제 게임의 가벼움은 여전히 유지하는 이런 거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경우 석 달 만에 오픈을 한다 이런 컨셉으로 하는 것도 실제 되게 주요했던 전략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한 가지는 아예 좀 멀더라도 1, 2년 뒤를 보고 미래를 아예 한 발짝 두 발짝 앞선 그런 게임을 미리 이제 만들어가는 그리고 최고의 퀄리티로 단계 경쟁할 수 있는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자 이 두 가지가 그런 제가 고민했던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그 많은 사람이 현재 시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현재가 하는 거나 가볍게 경쟁 몇 층까지 가나 이런 거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현재를 보고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비하는 이유인데 황금 예불이라고 오셨을 때 이 황금 예불이 현재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예불을 잡는 방법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돌을 던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예불은 당연히 점프를 하고 새로운 다음 위치로 또 다음 위치로 이동할 텐데 현재 있는 위치에 되게 느린 돌을 던져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결국에는 조금 더 앞에 들 걸 바라서 좀 빨리 던지든지 아니면 이미 좀 멀리 갈 걸 생각하고 요즘하게 그렇게 먼 미래를 보는지 이런 게 뭔가 하는데 저는 바로 그 중에 부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자제들이랑 퀄리티 게임을 만들자 이쪽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거는 제가 캐주얼을 잘하면 모르겠는데 캐주얼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장이고 거기도 후기든 아니면 그런 캐주얼한 재미를 하는 이런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약하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콘솔이나 PC에서 겪어왔던 그런 경험을 봤을 때 확실하게 완성도 높고 그걸 들어가는 부분은 빠르게 만드는 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하라고 봤고요. 그래서 오버리트를 위한 그런 차세대 게임을 만들자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게임을 만들려고 집중했던 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그래픽에서 확실한 차이였죠. 고퀄리티 쪽을 크게 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퀄리티가 좋은 게임이라고 했을 때 캐릭터가 있고 배경이 있고 여러 가지 UI가 있는 게임들이 당연히 유저들에게 마음에 빠르게 가는 건 맞았고, 그 시대 게임들이 워낙 이런 부분을 등한시되고 아이디어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건 오히려 저희는 차별점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자세하게 만든 멋진 게임들을 만들고자 노력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 이 게임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모바일 게임이든 온라인 게임이든 콘솔 게임이든 가장 중요한 건 그 게임의 재미라고 봐요. 결국에 유저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재미를 느끼게 하는 거고, 그 부분의 본질에 가장 집중하자는 게 우리가 만드는 게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큰 걸 말하지 않고 당장 5분만 해도 재밌는 게임, 이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5분만이 재밌어야 그게 50시간, 500시간의 재미를 만드는 거니까 그쪽에 집중하자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남들이 소위 성공한 시스템이 여러 가지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다 이제 이유로 미루고 가장 기본적인 재미를 만드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중했던 건 액션 RPG였으니까 제가 목표한 건 기본적인 타격감. 당장 5분만이 너무 재밌어서 손을 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갈스러운 타격감에 엄청 집중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처음 하는 사람들도 와 하면서 정말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액션 요소죠. 인트로도 그 당시에 없었던 인트로도 되게 멋있게 놓고 보스마다 그런 오프닝이나 엔딩 같은 거 다 하면서 유저가 정말 새로운 게임을 맞이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되게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의 임팩트를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미에 집중하면서 이제 나름 전략적인 그런 순차적인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 했던 건 5분의 재미죠. 그러면 단 5분 만에 재미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5분이라는 예제는 한파 들어가는데요. 모바일 게임은 PC처럼 앉으면 2-3시간, 3시간 하는 게임이 아니라서 당장 1분 또는 5분 안에 그 의미를 확실히 느끼겠습니다. 다른 판의 재미, 이쪽에 집중했고요. 그것만 확실히 만들면 반이 끝낸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려 8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을 소요했어요. 타격감도 높이고 여러 가지 전투 시스템, AI, 그리고 반응, 사운드, 이펙트, 여러 가지 배경과의 가시 사운드 등 온갖 것들을 보면서 집중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 5분의 재미가 확실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바로 이걸 50시간의 재미로 확대하는 부분에 작업을 들어가죠. 그래서 유저들의 재미를 계속 한 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판으로 다음 판으로 입히하려면 유저가 계속 성장하고 새로운 것들을 깨나가고 오고 하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성을 계속 갖게 이어가게 하는 이 부분을 집중했고요. 그래서 캐릭터가 레벨업하고 스킬업하고 그리고 아이템도 여러 가지 강화도 가능하고 승부도 가능하고 옵션 변경하고 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진행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집중했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 많은 적과 다양한 그런 보수들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일정 시간 이상 재미가 확실해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들을 거의 12개월 정도 차에 완성됐었는데 그런 이유에는 이거를 계속적인 500시간을 표현했으면 사실 이건 거의 무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1년 이상 계속 꾸준하게 충성도 갖고 유저들이 플레이하게 하는 것들이 마지막 타기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유저들이 서로 경쟁하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들끼리 새로운 룰을 만들고 더 발전적인 재미를 얻어가는 이 부분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무한던전 같은 100층까지 깨어나가는 되게 깨기 힘든 이런 던전으로서 도전 욕구를 자극하고 그리고 개인 랭킹이나 길드 대전전 조만간 업데이트 예정인데 이런 걸 통해서 유저들끼리 서로 같이 뭉치고 싸워가는 이런 또 다른 재미를 모바일에서 표현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진행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의 것들이 게임의 기본적인 모습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약간 노력이고요. 동시에 이런 모습들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고민이 들었어요. 아무리 재밌더라도 액션 자체가 그렇게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고 또 RPG라는 게 모바일에서 되게 무거운 그런 호응한 장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유저들이 좀 많이 그걸 다운받고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대중화를 위해서 유저층을 넓히고 보다 편리하고 해석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마지막 단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안정성을 위해서 마지막 오픈 1개월 전에 노력한 부분이 바로 화려한 그래픽과 다양한 그런 기술적인 불구하고 아주 낮은 단 그때로서는 현재를 보지만 갤럭시 S2 정도의 사양에서 되게 그런 가능하도록 이렇게 최적화를 했고요. 그리고 3초 안에 빠른 로딩을 통해서 유저들이 불편함 없이 이런 발전된 게임 외에도 빠르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저들이 꽤 많은 수가 다운받더라도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일부분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모든 시간, 모든 정신은 오롯이 이외의 모든 거죠. 모든 걸 포함한다는데 모든 완성도, 게임 자체의 완성도에 최대한 집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3개월이 사실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전에 길었던 시간보다 마지막 3개월 동안 제일 많은 변화였는데 게임의 튜토리얼을 만들고 유저를 쉽게 접근하게, 그리고 한번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나 멋있어 다시 빠져나갈 수 없다는 멋진 연출도 강화하고요. 전투가 끝났을 때 재미도 UI적으로도 더 멋있게 해서 유저들이 정말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주고, 또 끝났을 때도 계속 박수 쳐주고 다시 또 할 수 있게 필요한 시스템들을 계속 연출해주고, 이런 부분 작게 여러 가지 완성도 부분에서 최대한 끌어올렸어요. 그 부분을 꽤 시간 길게 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이상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RPG 시장에서 드디어 최종 런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스스로 자랑이 좀 부끄럽습니다만 인기랑 최고 매출 1위로 고가를 석권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회사 20만에 다운로드도 5만 가깝게 이렇게 돌파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코어 RPG로 모바일 트렌드를 설계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상을 통해서 모바일에서 한 차례씩 진보한 그전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게임상과 대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한해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뤘죠. 게임에서 성공했고 큰 상도 받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또 문제 투자자들의 그런 시장지의 공도 있었고, 또 한두 사람도 좋은 파트너를 통한 정말 투자도 있었고, 또 호카 콘텐츠 진흥원, 오늘 사회 주신 콘텐츠 진흥원에도 감사한 그런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성공했다고 보고요. 또 포블리셔와 함께 우리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더 대한민국의 게임 시장을 더 키우고 이후로 더 발전되는 이런 부분에 큰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이상이 올해까지 진행됐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향후 저희가 2014년은 너무나 큰 성공하는 고가를 했다면 2015년은 또 다른 세계로 접어든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큰 중요한 카테고리라고 보는데, 하나는 현재까지는 국내 시장이었죠. 국내 시장도 사실 국내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이뤘고, 그렇지만 이제부터 성장에 대해서는 좀 약간은 피어가는 시기를 겪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아직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중국이나 아니면 남이나 북미나 아니면 동남아나 이런 세계 시장 워낙 넓어지고 있고 폭발적으로 아직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에서 우리가 큰 기업 성공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큰 목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브레이크만이 아니라 향후를 위해서 또 새로운 동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작에 대한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좀 간략한데요. 너무 뻔한 계획인데요. 마음까지 걸어서 지금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가장 큰 협인 세계 진출의 성공, 이것에 집중하게 되고요. 아마 조만간 국내는 서비스됐습니다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미나 남미나 유럽이나 중동, 동남아까지 이렇게 진출하는 안으로 해외 진출을 내년 초까지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이런 부분에 좀 좋은 소식이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어떤 생각으로 갈 건가 이런 생각을 고민했었는데, 최근에 모빌이라고 해서 연색한 쪽에서 성공하는 것이 되게 유행하다 이런 일이 있었고, 또는 현지에 가려면 현지 모빌을 가야 된다 이런 아주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제까지 제가 개발한 방식과 동일하게 어떤 방식이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본질이 되는 게임의 완성도를 높게 만들면 그게 한국이건 중국이건 미국이건 중동이건 아랍 왕자든 서민들 다 즐거워하는 그런 게임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장 집중하는 게 나는 게다 이런 쪽으로 보고요. 하지만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또 중요한 가도로서 최대한 이 부분을 노력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두 번째로 또 저희가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되죠. 그냥 그리고 내년을 생각하면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자기작 교육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네, 여러분의 기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짠! 비밀입니다. 네. 비밀님은 아직 본격적으로 만든 건 없지만 사실 또 이렇게 비밀을 해줘야 또 여러분들 기대감과 같이 시간을 가질 것 같아서 비밀을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단계에서 미리 한 가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그 무엇을 상상하는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매트릭스의 멘트이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의 현재 성공은 다음에 더 큰 성공을 만들라는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만 성공이 아니라 해외 어린 애들 정말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저희 게임만 보여주면 각 자기장만 보여주면 정말 이런 게임이 나올 수가 있구나 정말 멋진 게임이 나오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것들 얘는 어느 시점인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것들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미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새롭게 모바일 게임에 진입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많은 그 부분에 도움을 드리거나 어렵지 않게 멘트를 좀 준비해놨는데 네, 일단 저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성공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성공 얘기는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가지 성공 얘기 있어요. 빠르게 진입해도 되고 아니면 천천히 여러 가지 마라톤 레이스로 가도 되고 A라는 단계도 되고 B라는 단계도 되고 여러 가지 성공 얘기 다양하게 있다는 걸 이제 넓게 폭넓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시장이 새롭게 시작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사업을 시작할 때 수업 분석을 해가지고 자신의 강점, 약점, 이제 남이 갖고 있는 강점이나 약점, 결국 기회와 위협 이런 것들 다 공유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실 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강점인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잘해주는가, 자기가 알고 남을 안다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이전의 강점이었지만 남이 이게 대세라고 하니까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남이 뭐라 그러든 본인의 강점이 뭔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어도 이쪽에 내가 제일 재밌게 만들어 남들이 아무 좋아할 거 없지만 또는 현재 시장이 너무 없는 거 없지만 가장 재미난 걸 본인이 만들 수 있다면 그분의 강점에 집중하는 게 가장 큰 성공을 만드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항상 있고 그렇게 강하게 만들기 바라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희망적이죠. 서울의 여러 가지 시장의 그런 흥망성쇠를 얘기했습니다만 여전히 모바일 시장은 아직도 게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시장은 여전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아직도 성장하고 있지만 해외들은 더더욱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런 시장을 믿고 나아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는 제가 항상 멤버들에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보다 이른 사람은 불과 5천만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 산업이다.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G도 있고 또는 사거리 같은 알리바바 같은 사거리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또 그게 역시 게임 산업이니까 모바일 게임 산업이에요. 이런 복받은 산업에 감사하고 여기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개발하는 것이 더 멋진 기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멘트는